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입니다. 헬스홈 크라우드의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디지털 헬스 전환 프로젝트는 사실 좀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경에 IDB 애뉴얼 컨퍼런스 연차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고 그때 초청 연자로 가서 IDB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발제한 주제는 헬스 베이스드 이코노미, 헬스케어가 사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제를 하였고 그 당시 이제는 IDB가 라틴 아메리카의 헬스케어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라고 제안을 하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혁신의 아이콘, 그래서 ICT, 의료정보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언맨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그게 아마 이제 가상현실, 소위 메타버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특수수술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고 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또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콘텐츠도 서로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오지 않고도 수술실에서 분당서울대병원 혹은 싱가포르 국립대나 이런 병원에 들어와서 엑스퍼트들에게 수술 교육받는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같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이 개도국의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목적이었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임상수술 실습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지 의사 그리고 콜롬비아 내에서도 조금 소외된 지역, 아마존 유역이나 산골, 농촌 지역의 어려운 그리고 우리 글로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엑스퍼트들이 세 개 축이 동시에 가상 환경 속에서 연결되는 진료입니다. 사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진료, 이 고혈압, 당뇨, 반복 처방 같은 단순 질환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암, 심장, 뇌, 또 조금 중증의 어린이, 소아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 소외된 지역, 좀 멀리 있는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도 소위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의 주요 병원, 또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병원들 수준들의 진료를 가상 진료실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 축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 게이미피케이션 혹은 가상 프로시저, 가상의 이 클리니컬, 가상의 소위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현지의 콜롬비아에 있는 의료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속에서 구현을 해준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학부생들도 좋고 전문의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필요한 콘텐츠들을 이 가상의 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접속해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해주는 두 가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큰 축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와 동시에 이제 한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이번에 좀 태워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KT에서 개발한 갑상선 초음파 인공지능 기술, 또 AI넥스라는 회사의 위장, 대장 내시경의 인공지능 기술은 콜롬비아 현지 병원의 시스템을 깔아서 그쪽에서 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테스트해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 외에 이제 마크로제네의 유전체 분석 기술은 거기에서 암 환자들 진료 후에 표적 치료, 최적의 치료제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삼광의 분자 진단 등등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좋은 기술들을 이제 이번에 이 플랫폼에 태워 들어가는 게 이제 추가적인 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콜롬비아의 주요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금 떨어져 있는 의료원, 지역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었는데 폐암이 의심된다. 뭘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 의심된다. 혹은 심장병이 이제 의심이 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현지 의사, 또 보고타의 거점 병원의 의사, 그리고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의 글로벌 엑스퍼트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세 개 축이 되는 글로벌 엑스퍼트, 현지에 좀 경험 있는 의사, 그리고 지역 어려운의 의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환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현지의 환자는 사실은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바로 자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축이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현지 의사의 이 모니터가 미러링이 되면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지의 의사들, 뭐 나름 그 콜롬비아의 좀 좋은 병원의 의사들, 또 어려운 의사들은 이 중증의 이제 케이스 공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현지 환자는 글로벌 엑스퍼트에게 다 질문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게 해서 치료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개도국에 여러 군데 다녀보면 장비들은 다 좋아. 장비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에 따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니까 치료 방향이 잡히질 않는 거죠. 잡히질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환자도 안심하고 사실은 현지 의사들도 중증 질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례 공부가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수술이나 이런 시술을 해야 될 때는 아직까지는 원격 수술이 아직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뭐 지금 5G 시대가 결국 6G, 7G가 되면은 원격 로봇 수술이 가능한 시기가 온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현지 의사들이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 녹화했는 걸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그 IDB가 지난달에 최종 승인을 해서 올해 후반부부터 브라질하고 멕시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거점 병원들, 멕시코 거점 병원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브라질에는 심장 질환하고 암, 그리고 멕시코는 대사 질환과 당뇨, 소화 비만 쪽을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가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는 뭐 북미에 있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일단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시작을 했고, 이 아마 지금 이제 아마존 유역에 대한 특수 진료도 지금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그 의료 현황이 라틴 아메리카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된 게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가상 라이브러리의 각종 교육들은 교육 머티리얼들이 전부 인공지능 언어 변환을 해서 한 5개 내지 6개 언어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기본은 영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 변환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그게 그대로 중앙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적용이 바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텔레메디슨, 좁은 의미예요. 싱크로스 텔레메디슨 좁은 의미고, 요즘은 이제 좀 광범위한 의미로 버추얼 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용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이제 비디오나 뭐 여러 가지 가용한 테크놀로지, 가용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버추얼 리얼리티 다 활용을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좀 폭넓은 의미로 버추얼 헬스라고 그래요. 이제는 조금 이제 예전에 좁은 의미의 텔레메디슨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버추얼 헬스로 변해가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고혈압, 당뇨, 반복 처방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증에 집중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중증에 대한 그 버추얼 헬스의 여러 가지 개념을 설계하고, 이 환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 여러 가지 부분에 아마 이런 쪽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곧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가상 환경 속에 국가의 경계가 없는 종합병원과 의학대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마켓플레이스 같은 각종 디지털 진단치료 기술들이 여기 들어와서 글로벌 임상시험도 같이 하게 되고, 이 인하가 적용까지 같이 가는 이런 스트럭처를 지금 단계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2021년에 그 스마트 하스피탈 얼라이언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앞으로 이런 변해가는 이제 미래를 따라가는 첨단 병원에 이제 공감하는 병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은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 그룹과 아산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병원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교육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같이 테스트하고 피드백도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좀 디맨딩 국가들, 개도국의 대표 병원들이 또
10여 개가 묶여 있어요. 그 병원들의 역할은 이 선도병원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이 가치를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협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스마트 하우스 얼라이언스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리 세계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좀 더 폭넓게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까지 소위 서양식 근대 의료를 받아들인 지가 이제 100년 조금 넘었나.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은 거의 탑에 와 있다. 특히 임상 수준은 거의 탑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게 그대로 앞으로 미래의 이제 의료도 이대로 갈 것인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한국에서 이제 직접 수술하고 이런 단계를 이제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이제 헬스케어는 직접 진료 더하기 이제 이 프리벤션에서 웰니스로 넘어가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다 말이에요. 직접 진료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만 의료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밖에서부터 이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건강과 연결돼 있다. 이게 이코노믹 시큐리티, 소셜 코히전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의료는 병원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봐도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글로벌 최대 산업이에요. 반도체 휴대폰보다 훨씬 큰 글로벌 최대 산업인데 우리나라 마켓쉐어가 1.5%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면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 어디서 가져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이제 또 인식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이런데 이제 의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